네,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이렇게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마감 상황은 어떻게 됐을지 개별 종목까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영국 증시는 소폭 밀려났지만 나머지 주요국 증시들은 일제히 상승폭을 켜냈는데요.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도 0.46%로 소폭 올라줬고요. 4,352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가 0.43% 올랐고요. 독일의 닥스 지수도 0.36% 오름세로 거래를 마친 가운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0.17%로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유럽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부동산 섹터가 상승을 해줬기 때문인데요. 금리가 앞으로 인하될 경우에 가장 큰 수혜가 예상이 되는 섹터가 바로 부동산 섹터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업종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인 지수를 견인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ECB 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까지 도달을 했다라는 발언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장 그리고 투자자들은 내년에 ECB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해줬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원유는 급락했습니다. 선물 가격도 1% 넘게 밀려났고요. 1.27% 하락한 76.78달러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유가가 다시 반등해주나 싶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요. 러시아를 포함한 오펙 플러스가 원래는 이번 26일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이 회의 계획이 미뤄졌습니다. 원래는 26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회의가 30일로 연기가 되면서 장중에도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렇게 선물 가격까지도 1% 넘는 약세를 기록하며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유가 소식과 함께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예,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는 한산한 거래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금리의 하락이 지속되면서 오늘 뉴욕 증시에 상승 랠리가 지속이 됐으며 지수별로는 0.5% 안팎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분석인 가운데 최근 유가 하락세와 가자 지구 전쟁에 대한 반발 등을 명분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의 추가 감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페크 플러스는 26일로 예정됐던 강림 회의를 30일로 연기했고 주요 언론들은 회원국 간의 내분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오늘 미국 대형 소매업체들의 일제히 부진한 실적 발표가 경기 둔화 조짐이 보인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결국 연준의 긴축 기조를 바꿀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2위의 주택자재 판매 업체인 로우스는 3,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의 재량 지출이 줄면서 매출이 감소했다고 발표했고 미국 최대 가전 유통업체 베스트바이 역시 예상을 밑돈 실적을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의 수요가 고르지 못하고 예측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시장 예상에 미치지 못한 분기 실적 발표로 워싱턴주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고급 백화점 업체 놀스트롭 잉크가 4.6% 하락했으며 전기차 판매 감소를 이유로 미시간주 공장의 생산 능력을 기존의 연간 40만 대에서 23만 대 수준으로 축소하고 고용 예상 인원도 기존의 2,500명 대비 크게 감소한 1,700명으로 감축한다고 밝힌 자동차 업체 포드 모터는 0.7%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으며 그 외에 건설,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금융, 운송, 기초 소재들이 상승했던 반면 에너지와 소매 업종이 소폭의 하락을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한 4.416%, 달러 인덱스는 0.35%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시간 대학에 따르면 미국의 선행 경기를 보여주는 11월 소비자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 확정치가 속보치 4.4에서 4.5%로 높아지면서 10월에 4.2%, 9월에 3.2% 대비 가속화되며 지난 4월 이후 최고치로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의 5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3.2%로 속보치와 일치했고 10월에는 3%, 9월에는 2.8% 대비 높아져 지난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미시간 대학 측은 소비자가 인플레의 지속적인 둔화에 주목했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 둔화가 앞으로 수개월 또는 수년 사이에 반전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면서 10월 중 소비자 신뢰지수 역시 61.3을 기록했다면서 이는 속보치 60.4보다 상향 조정된 것으로 10월에 63.8보다는 하락했고 시장 예상치 60.6은 하락한 수준이었으며 현황 지수는 68.3으로 속보치보다 소폭 올랐지만 전달에 70.6보다는 2.3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3대 자동차 메이커에 대한 전미 자동차 노조의 2개월간에 걸친 파업 여파로 인해 미국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2023년 10월 내구재 주문이 전달보다 5.4%가 줄었고 자동차와 부품 수주가 3.8% 감소하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내렸다고 전했으며 당초 시장 예상은 3.4%의 감소였습니다. 10월 중 국방을 제외한 내구재 수주는 6.7% 감소했으며 운송 장비를 제외한 내구재 수주는 전달과 같은 수준을 보였던 가운데 세부 항목들을 보면 수송기기 수주가 9월에 비해 14.8% 급감한 것을 비롯해 자동차와 부품이 3.8%, 민간 항공기와 부품 수주는 49.6%가 급감했으며 대형 항공기 메이커인 보잉의 항공기 수주가 9월에 2대에서 10월에는 123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컴퓨터와 전자제품, 금속 가공 제품 수주는 증가한 반면 전자기기와 가전제품과 그에 따르는 부품 수요는 감소했으며 기계는 보합권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당국의 압력으로 알리바바 경영권을 상실했던 마윈 창업자가 최근의 주가 하락을 이유로 지분 매각 계획을 일단 중단했다는 뉴스로 오늘 알리바바의 주가가 0.03% 상승해 78달러 9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알리바바의 최고 인사 책임자 제인 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를 통해 마윈이 알리바바 주식 단 한 주도 매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알리바바는 지난 16일 3, 4분기 실적을 공개하면서 마윈 창업자가 알리바바 지분 최대 1,000만 주, 시가로 약 8억 7천만 달러 어치를 매각하려 했다고 공시했지만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여파로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분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힌 이후 주가가 급락한 데 따라 마윈의 매각 계획 역시 철회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알리바바를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로 만들고 이후 AI, 핀테크 사업 등으로 영역을 확대했던 마윈은 팬데믹 당시인 2020년 중국 금융당국을 싸잡아 비판했다가 퇴출당했고 역대 최대 기업 공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알리바바 산하의 핀테크 업체 엔트그룹 상장이 돌연 연기됐으며 마윈은 알리바바에서 물러나 해외를 떠돌았으며 최근 그룹을 6개 사업 부분으로 쪼개 분사하기로 했지만 미중 갈등 속에서 계획이 연기되면서 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추수감사절로 인해 뉴욕 증시는 휴장함에 따라 발표 예정된 경제 지표는 없으며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 그리고 토론토 도미니언 뱅크가 지난 3,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국내 증시는 어제 어떻게 마감을 지었을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결국에는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내내 약한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막판에 이렇게 상승 전환하면서 기분 좋은 하루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떠한 흐름을 이어갔을지 시총 상위 종목들의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은 비교적 잠잠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SK하이닉스는 0.53%로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2차 전지주들 내에서는 혼조세가 나타났는데 LG 에너지솔루션은 1% 넘게 하락하며 마감 지었고요. 삼성 SDI는 1.18%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LG화학도 0.6%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완성차 기업들 보도록 할 텐데요. 완성차 기업들 보시면 현대차와 기아가 일제히 조정받았습니다. 현대차가 0.65% 밀려났고요. 기아는 0.6% 하락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주들은 전반적으로 선방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네이버가 1.47% 상승 마감에 성공한 가운데 카카오 쪽으로도 2%대 강세가 기록됐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카카오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카카오와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이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증권업계의 평가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카카오가 최근 들어서는 연일로 상승폭을 켜내고 있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 확인해 보시면 포스코 그룹주들도 잠잠한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이 보합권에 마무리 지은 가운데 포스코 홀딩스는 0.42%로 소폭 밀려 내려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제약바이오 섹터 확인해 보시면 셀트리온은 0.06% 상승해 주면서 강보합권 수준을 나타낸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14%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는 전반적으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은 없습니다. 잠잠한 흐름을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 자체가 좀 혼조세를 나타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결국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0.29% 하락한 814포인트 선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일제히 파란불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44% 하락하면서 약세를 기록했고요. 에코프로비엠 다시 한번 24만 원 선 이탈했습니다. 23만 9,500원의 종가를 터치했고요. 장 초반에는 잠시나마 이렇게 강보합권 수준의 움직임을 나타내려나 싶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급격하게 탄력이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에코프로도 3% 넘게 하락했고요. 3.45% 하락하면서 간신히 70만 원 선 지지해주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딱 70만 원에서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고요. LNF도 1.21% 하락하며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보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HPSP 그리고 리노공업 모두 다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HPSP가 0.14% 상승, 리노공업이 0.33%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혼조세가 나타났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번외로 이제 파두 쪽에서도 9%대 강세가 나타났는데 파두가 급락한 이후부터 이렇게 3거래 연속으로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종목군들도 보시면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어제는 뚜렷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확인해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합권에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0.79%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혼조세가 나타났다는 점 마찬가지로 공통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보셔야겠고요. 포스코 DX 0.18% 소폭 올라줬습니다. 알테오젠은 2.51%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특징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종목으로는 조선주들 그리고 해운주들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해운주들 보시면 우선 흥하해운이 29.89%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대한해운은 4.3%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도 KSS 해운 같은 경우에도 1.56%의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그 외에 조선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됐는데 HD현대중공업이 4.31% 상승한 12만 3,500원을 터치했고요. 삼성중공업이 3.24%, HJ중공업이 3.49%, 한화오션이 3.18%, 현대미포조선이 2.43%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조선주들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되면서 STX 중공업 6.94% 상승해줬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이렇게 매수세의 힘을 입어서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조선주들이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 업계 분석가들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앞으로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신조선가가 11개월째 상승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0월 신조선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9% 상승했습니다. 176.03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실적과 수주 부문에서 2023년은 실적의 무게가 쏠린 한 해였다고 평가했고요. 상반기는 쉬어갈 수 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탱커 발주 증가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수주의 상승세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선주들 그리고 해운주들 쪽으로도 함께 강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AI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AI 반도체 종목들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AI 반도체 종목군들 확인해 보시면 ISC도 1.9%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이 소프트웨어 섹터 내에서도 대표적인 AI 종목들이죠. 셀버스 AI가 2.32% 하락, 솔트룩스가 2.43% 하락, 코난 테크놀로지가 3.07%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AI 종목들, AI 관련 종목들 하락하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AI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AI 종목들이 하락한 것은 엔비디아의 실적 영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액은 181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순이익은 주당 4.0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객관적인 지표만 봤을 때 매출액은 예상치를 12% 상회하는 수준이었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컨센서스를 19%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쁘지 않은 실적을 거둔 거지만 이 컨센을 상회했고 4분기 매출 전망치도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만 미국 정부의 중국 등에 대한 수출 규제로 인해서 앞으로의 전망이 불확실하고 앞으로는 이제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제 국내 증시, 미국 증시에서는 이제 그 전거래 미국 증시에서는 시간을 거래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락했고 이러한 여파가 어제 국내 증시에까지 도달하면서 이렇게 AI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했다고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